쌍용차 미래는 그냥 냅두죠 뭐. 냅둬요? 뭐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근데 나 할 얘기 많아요. 쌍용에 대해서. 아니 이게 참. 그냥 기도만 하죠 우리. 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뭐 저희는 기도하고 우리가 있고. 뭐 떠들면 뭐가 어떻게 돼요? 저는 저 차에 대해서 그동안은 쌍용이 티볼리를 팔아가지고 좀 생존해 왔는데 저희가 티볼리 할 때 우스갯말로 소녀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티볼리는 사실 팔아봐야 좀 너무 저가라서 경영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사실은 저 클래스에 비록 엔진은 좀 2.2로 작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비싼 차가 많이 팔려야 쌍용이 좀 회생이 빠를 텐데 그런 의미에서 현재 픽업 시장에 인기가 있고 앞으로 커질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액티브 스포츠, 사냥, 제트스키, MTB 같은 게 증가하잖아요. 이제 귀농자들이 늘어나고 목장에서 뭐 쓰기 뭐 이러기 시작하면 저런 내장 고급화된 저런 픽업 더구나 수입된 아메리칸 스타일의 픽업보다는 내장이 훌륭하잖아요. 값도 저렴하고. 1,000만 원대 중반이면 살 수 쌍용차에 있는데. 그 소년 가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가장 역할을 하지 소년으로. 않을까. 저게. 픽업 트럭이. 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만한 볼륨이 그러려면 저게 막 지금 1,000대에서 1,500대 사이 팔리는데 3,000대 이렇게 팔려야 되는데 이제 그 지금 시장이. 목표가 그 정도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쌍용 영업은 저거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쌍용차의 문제가 캐파가 한 20만 대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장 하나 있는 체제에서 그동안 너무 중저가 차량만 계속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엔진도 저 큰 게 없고 뭐 10년 넘게 왜 10년마다 위기가 반복이 될까? 결국은 10년 동안 쌓인 R&D 코스트가 리임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작으면 비싼 차를 팔아갖고 아스톤 마틴이나 뭐 맥라렌 같이 좀 돈을 돌려야 되는데 어차피 규모의 경제도 안 되는데 싼 차만 팔아갖고 뭐 이렇게 로엔드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게 결국 수출이 안 돼서 내수는 그럭저럭 뭐 마찬가지예요. 버텼는데, 수출도 좀 이제 엔진도 디젤 인기 좋을 때도 한 3000cc나 뭐 이런 게 올라가서 지금 넉넉한 크기의 한 5.34m의 넉넉한 크기의 7인승 지금 렉스턴 같이 약간 좀 좁은 7인승이 아니라 그렇게 큰 걸 만들어서 팔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파워트레인 쪽이 약하고 전기차로 포함해서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에 너무 약하고 뭐 그래서 쌍용이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서바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렉스턴 같은 SUV를 집중적으로 저는 해서 팔아야 된다고 봐요. 요즘에는 하여튼 아킬버 세대들이 픽업 트럭을 꽤 찾는 층들이 생겨서 층들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영업자들이 이제 도심에서 뭐 어디 가서 식당 하면 어디 식당 가서 시장 가서 뭐 재료도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는데 자영업자가 자꾸 고령화돼 가잖아요. 그러면 1톤 트럭 가서 사실은 적재함이 높아서 물건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리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많이 사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픽업은 적재함 높이가 낮잖아요. 대신에 휠 하우징이 튀어나와서 많이 모시는 건 있지만 높이가 낮으니까 나이 드신 그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뭐 내지는 운전할 때는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고령화 시대에도 맞는 스타일의 픽업이 아닌가. 고령화 시대에도 다 나는 온라인으로 구입할 것 같은데. 자기가 가서 사지 않고. 구입은 또 다른 얘기. 조그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절대 온라인 안 하고 가서 저희 직접 그때 사오세요. 해봤잖아요. 그 캠핑 가서 으쌰으쌰 오게 내리. 너 그래야 뚝배기 너무 쉬워. 검도 더 뜯어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직접 가야 된단 말이야. 그때 딱 지금 요맘때네요. 그게 4월 달에 그때 맞아. 인연을 막 갔는데 눈 오고. 세상에 그런 엄청난 눈이 와서 축축한 눈이. 또 한번 가볼까.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진짜 할 말이 없나 보다. 우리 갑자기 또 딴 얘기로 갔어. 그러니까 기존 모델의 페이스리프트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죠. 앞으로
쌍용은 자기네 엔진이 없잖아요. 2.0 디젤 있죠. 2.2. 벤츠 사오는 거라든지 특별한 저기가 없으니까 저 회사야말로 쌍용이야말로 모터를 사용을 해서 가는 전기차를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돈이 써야 없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전기차는 물론 뭐 사이즈랑 다 다르지만 스타트업 회사들도 전기차를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볼리 베이스 형태의 전기차가 올해 말 내년 상반기로 잡혀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전기차 상용차가. 하더라도요, 기존 차의 파워트레인을 전기 모터로 바꿔서 가는 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이제는 전용 플랫폼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 공간 활용이나 무게나 그런 측면에서는 전용 플랫폼을 쓰지 않은 전기차는 앞으로 생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쌍용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나라에서든지 자동차라는 것은 고용에 있어 지역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느 메이커를 완전히 뭐 너 어렵지 문 닫아 하고 문 닫은 예가 별로 없어요. 꼭 어느 메이커한테 그 메이커가 어느 메이커가 인수를 하든 아니면 그 나라 정부가 인수를 시켜요. 인수시킨 다음에 공장이 여러 개가 되면 그중에 한 공장을 뭐 문 닫고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한 브랜드, 한 메이커를 완전히 문 닫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지금 일본의 예를 보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메이커는 도요타하고 혼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뭐 닛산은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근데 도요타가 왜 스즈키의 지분 10% 들어갔죠. 마츠다의 지분 5% 들어갔죠. 스바루의 20% 들어갔죠. 그거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 그 조그만 메이커들한테. 그 조그만 메이커들이 죽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뒤에서 도요타의 팔을 비틀었든 싹싹 빌었든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그래서 뭐 전기차 플랫폼이 되든 엔진이 되든 뭐 하이브리드가 되든 시스템을 가서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팔아. 커머셜 베이스로. 근데 얘는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그러면 좀 비싸게 사오겠지만 팔아갖고 서바이브는 돈은 돌릴 수 있잖아요. 이익은 크게 못 내더라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마츠다도 연산 150만 대 메이커가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전기차 개발하고. 스카이 액티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츠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서 그 도요타가 나오더라고요. 도와주는 네.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대밖에 없는데 현대 기아차 쌍차가 자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잡아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현대한테 부탁을 하든 뒤에서 팔을 비틀든 어떻게 해갖고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쌍차의 당장은 돈이 문제지만 돈 들어온다고 쌍차의 미래가 밝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 특히 파워트레인 쪽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현대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건 3.0 디젤이 되든 뭐 3.5 가솔린이 되든 그 엔진과 전기차 플랫폼 내지는 뭐 필요하면 하이브리드까지 커머셜 베이스로 니네가 공급을 해라. 그러면 쌍용은 비싸게 사오겠지만 그래도 사올 때가 있다는 게 어디야. 그것만 주면 위에 어퍼바디 씌우는 거는 쌍용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성룡도 한 7, 8년 전에 그 이재원 부사장님 계실 때 현대 파워텍 변속기를 갖다 썼는데 결국 현대가 안 줬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만일 근데 뭐 현대에서 이제 반발해 갖고 우리 거 갖다 쓰는데 쌍차가 시장에서 우리한테 막 경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게 걱정이 되면 도요타식으로 뭐 쌍차의 5%든 10%든 계열사로 분류가 안 될 정도의 낮은 지분이지만 약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면 5% 10%의 지분만 취득을 시키고 같이 공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쌍차는 캐시가 돌잖아요. 이익은 크게 못 내더라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기차 플랫폼으로 뭘 픽업을 하든 SUV를 하든 좀 더 큰 SUV 만들어 갖고 렉스턴 위에 무쏘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또 이게 거의 그 트래버스 같은 걸 만들어서 팔든지 저는 쌍차는 그렇게 해야 산다고 봐요. 근데 현대기아가 가져가려면 하여튼 안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요. 안 가져가는 게 가져가니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분 일부를 가져가던 근데
제가 전기차로 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버디를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 넣고 뭐 완벽한 전기차라고 얘기는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 바꿔서 생각하면 왜 쌍용이 전기차로 가야 돼? 엔진이 없어? 그럼 다른 회사들은 이제 기존의 엔진을 다 스톱시키고 전기차로 가는데 그럼 그 엔진을 사오면은 더 싼 가격에 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예 그럴 수도 있죠. 쌍용은 계속해서 디젤로 아유, 근데 그 대수도 배가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3000cc 디젤 터보 붙인 거 가지고 와서 음. 큰 SUV 트래버스만한 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그 현대 스타리아도 2.5 디젤은 단종했어요. 그 유로 6 못 맞추지. 가 이제 내년부터 가기 때문에 지금 2.2 디젤 산타페랑 카니발이 쓰던 거 그걸로 바꿨는데 전기차는 이제 그런 부분은 배기가스 규제 이런 건 없으니까 저도 쌍용이 하여튼 전기 그 중형 준중형 그 SUV 전기차 뭐 이미 예상도 나와 있지만 그때까지는 좀 버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그 전기차가 나온다고 많이 팔릴까요? 딴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전기차가 얼마만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까요? 쌍용이 살 정도의 배터리 사올 텐데. 그러니까 아예 좀 그것도 방법이 헤드온 컴피티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 말고 방향을 바꿔서 니치 쪽으로. 예, 아예 기존에 있는 디젤 엔진 다들 개발해놓고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간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나 팔고 싶겠어. 얼마나 팔고 싶겠어. 싼 가격에 사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탄소 배출권은 조금 사오고 그걸 잘 맞춰보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쌍용이 거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로는 1호잖아요. 하동환 자동차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역사가 그래도 지금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길다고 보는데 제일 건 기아예요. 44년이라서. 그때는 자전거 만들 때 아니에요? 어쨌거나 뿌저는 후춧가루 만들어 갖고 200년이라 그러는데. 근데 바퀴 있는 거 만들었는데. 쌍용 좀 도와줘요, 좀. 쌍용이 잘할 때를 보면은 잘할 때 보면 다 니치 시장.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니치가 성공할 때.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SUV가 안 할 때 혼자 SUV에서. 나는 그런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시체말로 독고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티볼리도 특공대. 소형 SUV 처음 해가지고 잘 됐고 이게 이제 결국은 재작년 셀토스 막 이런 게 나오면서 다 시장에서 그냥 힘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되는 게 픽업인데 그동안 쌍용이 서바이브했던 것은 그런 상품 기획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어있는 니치를 굉장히 기민하게 탁탁탁 또 차가 회사가 작으니까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형 SUV가 뜬다 그러니까 티볼리 탁 나오고 그 전에 픽업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는 픽업이 딱 나오고 그런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옛날에 크라이슬러나 르노가 그랬거든요. 상품 기획이 앞서가면서 먼저 선점을 해. 그래서 몇 년간 그걸 누려요. 그런 다음에 또 딴 데를 가고 그러니까 화전 비슷한 거야. 불 질러 갖고 화전한 다음에 밭이 늘어나면 또 들어가서 여기도 불 질러 갖고 또 화전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화전식인데 뭐 어떻게 해?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비어있는 시장이 별로 없어서 픽업은 괜찮아요. 국내에서 하면 대수가 안 나오니까 저거 대수가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저 회사가 오래된 회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있죠. 그 브랜드에 대한 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오래됐기 때문에 히스토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또 뭐 가끔 이렇게 잘 나오는 디자인도 뭐 전 이 차가 뭐 현대에 있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이게 좋아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걸 기대했고 그 기대를 밀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디자이너들 충분히 저런 걸 아마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남들은
그런 히스토리가 없고 스토리도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할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좀 어떻게 좀 조금 힘들더라도 매진을 한번 해보면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2달러에 팔면은 부채도 다 인수해서 고용승계 조건으로 일론 머스크 네가 사라 이거 2달러에 토요타 누미 공장 2달러에 산 것처럼 고용승계 조건으로 뭐 하여튼 얘기는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쌍용의 미래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니치를 공략해야 되는 건 하여튼 맞는데 저 디자인 자체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 아이덴티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거 저 자체로 네, 네. 예. 이것도 아직 사진만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앞하고 옆이 안 맞는다든지 뭐 비례가 안 맞는다든지 그 정도까지 사진이 지금 3-4장 가지고 그걸 날 보고 판단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못 봤어요. 자 그러면 하여튼 생각보다 또 길어졌다.